네, 안녕하십니까. 윤진입니다. 영상을 찍는 날은 5월 14일 오후 4시 59분이고요. 오늘은 이제 현대차, 그다음 뭐 전기차 뭐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현대차가 오늘 이제 긍정적인 뉴스가 떴어요. 8조 원대 이제 투자를 하면서 현대차가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뭐 그 안에서도 부품주들이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제 뉴스 타이틀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뭐 현대차가 이러한 호재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이슈들에 대한 얘기들과 그러면 앞으로 현대차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차 그룹이 이제 향후 5년 동안 미국 내 전기차 생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8조 원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가는 뭐 전기차 부품업계 전반적으로 호황이 있을 것이면서 특히 현대위아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이나 뭐 항공기 부품 이런 이제 부품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증권 업계에서는 현대위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에서도 등락폭이 좀 있는 친구예요. 그래서 뭐 당일날 뭐 7%, 8%까지도 올라오기도 하고요. 대형주들 중에서는 나름 안타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스캘핑을 선택할 때도 있기도 있어요. 전에 이제 현대차 애플카 이슈 때문에 등락폭을 줬었을 때 실제 제가 당일 스캘핑으로 선택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현대위아 같은 게 좀 가벼운 축에 속하는 종목이구나 라는 걸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위아가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거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은 그 밑에 내용들 마저 읽어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전날 현대그룹이 올해부터 2025년도까지 5년 동안 전기차 생산과 설비역 충전을 위해서 74억 달러 하나로 8조 1,477억 17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차 분야 위에도 뭐 수서 인프라 구축, 도심항공교통, 뭐 연구개발, 뭐 하면서 뭐 로보틱스, 뭐 자율주행, 뭐 굉장히 많은 것에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그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번 전기차 미국 생산 추진 배경에는 현지에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자리한다. 업계는 미국 전기차 시장이 2025년에는 240만 대, 2030년에는 480만 대, 2035년에는 800만 대 등으로 대폭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서 전기차를 많이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240만, 480만, 800만까지 늘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전기차 뽑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하고 미국은 좀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제가 이제 테슬라 모델 3를 타는데 테슬라가 이제 국내 전기차 충전소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 고속도로 중간중간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도로교통부에서 테슬라에게 얘기를 했는데 테슬라가 승인이 뭐 따로 얘기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뭐 아이오닉이나 이런데 전기차 이거 충전소를 제가 따로 쓰진 않는데 얘기 말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왜 얘기를 했냐면 어쨌든 충전소 인프라가 좀 구축이 돼야 전기차를 타는 데에도 좀 부담이 없지 않을까. 그리고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이 못 타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꼽자면 일단은 충전소 부족한 거 국내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터리가 그렇게 길지 않다. 그러니까 어디 내가 갑작스럽게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충전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어디를 중간에 가다 쓸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약간 뭐 긍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뭐 점차 올라가는 시점에서 갑자기 급증하는 시점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일단은 충전소 문제가 해결되면은 국내에서도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다가 급증하는 시점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전기차가 수요가 증가한다, 급증한다라는 거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편이에요. 마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뭐 그린 뉴딜, 뭐 바이 아메리카 전략과 맞닿아서 전기차 확대 정책 등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기관이 가진 44만 대 공영 차량을 미국산 전기차로 교체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현대차가 전기차를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좀 더 활발하게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그래서 매출적으로나 아니면 앞으로 전망적으로 봤었을 때 현대차에 굉장히 힘을 불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그 공급 부족 현상.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도 이슈들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런 호재성의 뉴스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인 이유는 아마 이 이유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유를 찾아본 거예요. 이유를 찾아본 겁니다. 뭐 좀 더 뭐 세부적으로 파고들면 외국인 기관들이 뭐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들의 수급들이나 이런 이슈들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왜 팔까? 또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를 알아보기 위한 거니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대란의 현대, 기아차, 줄줄이 공장이 셧다운됐다. 보릿고개 현실로 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얘기가 뭐냐면 반도체 대란 이슈 때문에 현대차랑 기아차의 공장이 가동이 이제 중단되고 있는 그런 공장들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보시게 되면 자 이제 유언하 국내 사업본부장 부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이제 우편으로 발송했는데 왜 그러냐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의 장기화 등으로 출고 일정이 지연되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를 주문을 했는데 차가 나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본부장님께서 이제 그 사과문까지 써가지고 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인도 지연의 주된 원인은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 오타가 났네요. 반인데 본도체로 돼 있네요.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있다. 현대차는 반도체 소싱 대체 공급사를 발굴하고 생산 운영 효율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인도할수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반도체 공급 때문에 차량이 전달해 드리는 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차를 만들어서 드릴게요. 라는 얘기들인데 어쨌든 반도체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부분들에 대해서 반도체 관련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차량용 반도체 문제가 언제 해소될지 예측하기는 어렵대요.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걸 주식 전문가들이 알 수는 없겠죠. 우리들도 이 사람들이 써내는 거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일부에서는 5월달 골비가 될 것으로 봤지만 업계 분위기는 더 무겁다. 어쨌든 이 문제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어쨌든 힘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올 하반기쯤 돼야 6월달 넘어가고 나서야 반도체 공급의 숨통이 조금 트일 것 같다. 반도체의 이 이슈가 완전히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이제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고 당장 반도체 생산이 극적으로 늘어나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는 장기화되고 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2분기 생산 차질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수요 회복에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의 재무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의 재무들이 조금은 약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물론 1분기 때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이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차량 인도 상황들이 늦어지니 사람들이 차를 사려고 할 때에도 또는 인도받는 과정까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기간들이 연장되고 있다 보니까 중도에 취소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여기서 제 전망치를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망 자체는 전 긍정적이에요. 반도체 공급 이슈가 죄송합니다. 반도체 공급 이슈가 장기화될 뿐이지 이게 앞으로 뭐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장기화되고 하반기에 숨통을 틀 수 있다라고 한다면 2분기 생산 차질로 인해서 판매량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압박을 받았던 부분들이 3, 4분기에 풀렸을 때 3, 4분기에 반도체 공급 대란들이 이슈가 점차 수그러들기 시작할 때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재무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3, 4분기에 주가 반등에 힘을 줄 수 있겠죠. 왜? 재무적으로 살아나니까 다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반도체 이 공급 대란 이슈들이 사그라들었을 때예요. 아니 뭐 차량 전문가들, 뭐 반도체 관련 전문가들도 뭐 어디까지 언제까지 장기화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측하기는 어렵죠. 당연히. 그 사람들도 모르는 건데. 하지만 하반기쯤에 숨통이 트일 것 같다라는 단서를 토대로 본다면
그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수요나 아니면은 차량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서 다시 한 번 더 나간다라고 인도들이 제대로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분명히 매출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힘입어서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원상치까지 회복을 해주는 게 오히려 3, 4분기에 주가 반등에 힘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힘입어서 추가적으로 전기차 수요까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서 진행되는 이 전기차 생산 라인들이 긍정적으로 잘 되면 3, 4분기에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 힘들은 좀 더 강해질 수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 부품, 그 다음에 소부장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미장에서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살짝. 아직 세진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천천히 우상향을 틀어주고 강세 흐름으로 가져와서 나스닥의 힘들을 조금 더 불어넣어주면 나중에 우리 현대차도 충분히 다른 우리 반도체주들과 그 다음에 차량용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이끌어주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총정리 마지막 뭐 코멘트를 좀 하면서 마무리해보면 어쨌든 전망은 긍정적이다요. 2분기 때 조금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올 수는 있지만 이 부분들이 3, 4분기 해소가 되고 다시 올라올 가능성은 있다. 그 근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반도체 이 수요가 조금 숨통이 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화돼서 내년 초까지 갈 수도 있어서 우리가 중장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가 눌러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 나중에 주가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라인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유 계신 분들 좀 답답하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슈들이 이렇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는 이 시간과 이 주식에 투자를 잘해서 남은 6개월 때 또는 7개월 때 수확들 잘하자. 우리가 씨 뿌린다고 바로 자라지 않잖아요. 농사라는 데도 1년 농사라는 게 있고 6개월 농사라는 게 있고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농사 잘 지어서 수확까지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강의를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